2025년 12월 31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60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의 나침반이었던 남자가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워렌 버핏. 95세의 오마하의 현인이 버커셔에서웨이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핏의 은퇴 그 자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가 떠나기 전에 남긴 행동입니다. 그가 지난 3년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해온 일들, 바로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버핏이 보내고 있는 경고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금, 당신의 부동산, 당신의 노후 자금,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오마하의 현인이 우리에게 남긴 5가지 소름 돋는 신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8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2조 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2025년 3분기 기준 버크셔에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입니다. 현금이 552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 정도 됩니다. 한 기업이 나라 예산에 맞먹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말에는 약 1,8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에는 3,342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3,817억 달러.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요? 주식시장은 호황인데 왜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투자를 안 하고 현금만 쌓고 있는 걸까요? 버핏은 2025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겸손한 말 같죠?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60년간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온 사람이 지금은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식들은 너무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버핏이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왜요?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됩니다. 버핏은 위험한 주식 대신 안전한 국채를 선택한 겁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피난처를 마련해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투자의 신이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쌓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직접적입니다. 버핏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버크셔에서웨이는 2022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무려 12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분기도 빠짐없이 판 주식이 산 주식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1,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24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버핏이 가장 사랑했던 주식, 애플을 대거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애플은 버핏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때 포트폴리오의 거의 50%를 차지했을 정도예요. 버핏은 애플을 기술주가 아니라 소비재 기업으로 봤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2, 3년마다 새 제품을 사잖아요. 마치 코카콜라처럼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애플에 100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버핏은 애플 주식의 3분의 1을 팔았습니다. 약 6억 주를 매각했어요. 2025년에도 계속 줄여서 지금은 예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사랑했던 애플을 팔았을까요? 버핏은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금 문제도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었다.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버핏은 평생 장기 투자를 강조해온 사람입니다. 좋은 기업은 영원히 보유하라. 그게 그의 철학이었어. 그런 사람이 애플을 팔았습니다. 3분의 2나요?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경고예요.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버핏이 2001년에 포춘지에 기고하면서 소개한 지표입니다. 계산법은 간단해요. 한 나라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 즉 GDP로 나눈 값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수가 70에서 80%면 주식을 사기 좋은 시점이고 100%를 넘으면 고평가 상태다. 그리고 200%에 가까워지면 버핏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불장난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버핏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11월 기준 225%입니다. 역사상 최고치예요. 비교해 볼까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버핏 지수는 150%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140%였고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을 때도
190%였습니다. 지금은 225%입니다. 닷컴 버블보다 75%포인트나 높아요. 팬데믹 때보다도 35%포인트 높고요. 더 무서운 비교를 하나 해드릴까요? 1929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버핏 지수 최고점이 130%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의 거의 2배예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버는 돈도 많잖아. 그래서 버핏 지수가 높게 나오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감안하더라도 225%는 비정상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버핏 지수가 극단적으로 높았던 시기 이후에는 항상 큰 조정이 왔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버핏은 뭘 하고 있습니까? 현금을 쌓고 있죠. 주식을 팔고 있죠. 자기가 만든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번째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패시브 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덱스 펀드, ETF 같은 거요. 개별 주식을 분석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도 없으니까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2010년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를 넘어섰어요. 시장의 절반 이상이 개별 기업 분석 없이 그냥 지수만 따라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에 자동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 주가가 또 오르겠죠?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더 커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다음번에 들어오는 돈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S&P 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육박합니다. 500개 기업 중에 10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면 이 10개 중 하나라도 휘청거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테이블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테이블 전체가 넘어지는 것처럼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버블이 터지고 나스닥이 80% 폭락했습니다. 버핏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시장 구조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합니다. 버핏이 은퇴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레그 에이블. 63세의 캐나다 출신 경영자예요. 2021년에 공식 후계자로 지명됐고 2026년 1월 1일부로 CEO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핏이 에이블에게 뭘 물려줬는지 아세요? 550조 원의 현금이요. 버핏은 주주서 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오면 10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 투자도 마다하지 않겠다. 즉,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가 오면 엄청나게 크게 베팅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요? 폭락이요. 시장이 폭락해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버핏이 550조 원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그 폭락을요. 버핏의 투자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는 공포에 빠진 시장에서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2년 시장이 하락할 때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요. 버핏은 항상 남들이 팔 때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지 않고 팔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쌓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버핏은 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락이 조만간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550조 원 역대 최대 현금 보유. 둘째, 12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와 애플 대거 처분. 셋째, 버핏 지수 225%, 역사상 최고치. 넷째, 시장 집중도 위험 수준 도달. 다섯째, 폭락을 대비한 현금 비축. 이 5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금 비중을 점검하는 겁니다. 버핏처럼 전 재산의 절반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 정도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왜요? 위기가 오면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오히려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손해보면서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핏이 550조 원을 들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폭락이 오면 박앤세일을 즐기려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빚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좀 안정됐지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이런 불확실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리가 순식간에 20% 넘게 올랐어요. 이자 감당 못해서 집 뺏긴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하세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보험이라 생각하고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기술주에만 몰빵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버핏도 애플에 너무 집중됐다고 판단해서 팔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한 곳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위험해요. 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평가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즉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버핏이 평생 강조해온 게 바로 이거예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피델리티라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만 개 고객 계좌를 분석해서 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지 조사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은 죽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 계좌가 있는 줄도 까먹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제일 잘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팔지 않았고, 시장이 오를 때 탐욕에 휩쓸려 더 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시간과 복리가 알아서 돈을 불려줬습니다. 버핏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도록 설계돼 있다. 홍각이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핏은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메이저리그 명언인데 버핏은 이 말로 자기 투자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쌓아둔 550조 원은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 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준 실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고점이든 아니든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건 준비하는 겁니다. 버핏처럼 현금을 쌓고 빚을 줄이고 분산 투자하고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거품이 있었고 항상 거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버핏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셨다면 이제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 재정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